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시간 중에서 이제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9쪽에서 140쪽이고요. 성취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은 제국주의 침략의 실상과 일본 군국주의로 인한 전쟁의 확대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항한 각국의 민족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일제강점기를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일본 쪽에 동아시아 전체적인 질서로 봤을 때 일본의 입장을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우선 청일 전쟁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청일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에서 뭐 정치, 사회 개혁, 뭐 패정 개혁안, 뭐 전주 화양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을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둘 다 우리나라에 파견을 옵니다. 왜? 동학 농민들이 엄청나게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조선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일본 둘 다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왜 오게 되냐면 얘네 둘이서 조약을 하나 맺어요.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을 따로 체결을 했었는데요. 텐진 조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신정변 때 둘이서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선에 파병할 때는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청나라랑 일본이 제대로 맞붙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일 전쟁이 되겠죠. 조선에 들어온 청과 일본의 지배권 다툼.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청나라와 맞서 싸우죠. 싸우면서 결국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기도 한데 이로 인해서 청나라의 네, 양무운동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요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얘기하면 청나라가 아예 조선에서 아웃 돼버린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요. 아예 조선이랑 청나라랑 분리를 시켜버리고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습니다. 그 타이완이 대만인데요. 원래 선생님이 이번 2월달에 대만 답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여행을 못 간 그런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은 우리가 먹겠다라고 이제 낼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해하는 애들이 생긴 게 바로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자기가 혼자만 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프랑스랑 독일까지 데리고 와요. 프랑스랑 독일까지 데리고 와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본이 청의 랴오둥 반도를 다시 반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조선을 바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 관계가 아닌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요 조약이 바로 그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요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청나라는 아예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이제 일본국에 할양한다. 그리고 배상금을 낸다. 등의 이런 문서들을 일본의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삼국 간섭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삼국 간섭 이후에
이 랴오동반도를 반환하고 배상금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이 원래는 2억 냥이었는데 여기서는 네, 이렇게 됐죠. 3억 1천만 원에서 조금 더 늘어난 3억 6천5백만 원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그러고 나서 군비 증강비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10년 뒤에 이제 러시아와 한판 제대로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일본한테도 깨졌잖아요. 일본한테도 깨지고 나니까 청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아예 새로 이제 아예 부청멸양 차라리 청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의 그 청나라에 온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예 반외세 운동이 또 한 번 전개됩니다. 우리 여기 참고로 얘기를 하면 우리 1차 시에서 배웠던 아편 전쟁에 맞서서는 일어났던 게 태평 천국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졌었죠. 여기서는 아예 그 청나라를 만주족을 아예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반면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부청멸랑 차라리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더라. 하지만 의화단 운동을 가지고 반외세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철도라든지 그리고 교회라든지 즉 서양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 모두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운동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8개국의 연합군, 이 중에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연합군들이 진압을 합니다. 아예 베이징을 불태워버려요. 원명원이나 이런 자금성 같은 거 다 때려 부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축조약이라는 것을 맺고 배상금과 아예 외국 군대가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는 그런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10년 뒤에 일본이 러시아와 한판 붙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예 만주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을 하는데요. 일본이 제물포로 공격을 하고 리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선제 공격을 하고요. 발틱 함대는 저기 모스크바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한 9개월, 약 1년이 걸려서 옵니다. 그런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러시아 최강의 발틱 함대는 여기서 일본군에게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아예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되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오히려 리순과 다롄 그리고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확보하는 등의 일본이 러시아 청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조선을 아예 자신의 식민지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고요. 주로 있었던 게 봉천 전투라든지 리순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러시아도 아웃, 청나라도 아웃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을 통해서 아예 식민지로 병합하게 되는 거죠. 이 조약은 뭘까요? 이 조약은 아예 일체 양도를 승낙하고 일본 정부는 청과 러시아 약국 간에 체결되었던 부설, 이것들이 다 포츠머스 조약과 관련된 이야기이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청나라와 그리고 러시아와 두 차례 전쟁을 펼치게 되지요. 이게 1894년이고 1904년 약 10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전쟁인데 연도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청나라와는
전쟁이 있었죠. 청일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와는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청일 전쟁을 통해서는 뭐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고 러시아와는 포츠모스 조약이 있었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러시아가 뭘 통해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막았다가 러일 전쟁에서도 물리치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을 아예 식민지로 삼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눈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지금 오늘 수업했던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는 채팅창으로 핵심 단어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학교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무단 배포는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학습지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